큰 몸집, 센 힘, 전체적인 사냥 능력은 호랑이, 표범, 사자 등과 같은 큰 고양이과 동물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오늘 이 동물들의 최고의 사냥을 볼 것이다. 정글을 떠나 또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초원으로 향한다. 밀림의 왕인 사자. 몸집이 너무 크지 않고 초원에서 질주하기에 적합하며 평균 체중은 수컷 190kg, 암컷 130kg으로 사자가 먹이를 짓밟고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우두머리 수컷이 지휘하는 15마리 정도의 무리를 지어 살며 사자는 높은 군집성을 가진 종 중 하나이며 가족 구성원의 계급과 역할이 매우 뚜렷하다. 사냥 능력과 사고가 사자의 상표가 되었다. 영양. 멧돼지 같은 작은 먹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경험이 많은 암컷이 사냥을 할 것이다. 긴 뿔 영양. 들소와 같은 큰 먹이의 경우 때로는 선두 수컷이 직접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먹잇감의 호흡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서 강하고 깊게 물어뜯어 먹잇감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사자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이를 보낼 수 있지만 매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육류 소비량을 가진 사자 무리들은 종종 전체 집단의 에너지와 체위를 유지하기 위해 코끼리, 하마, 기린과 같은 큰 먹이를 목표로 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9종의 호랑이가 있으며 일부 유형은 더 이상 자연 환경에 나타나지 않으며 아시아 국가에 널리 분포한다고 한다. 고양이과 중 가장 큰 포유동물인 호랑이는 혼자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먹이는 주로 사슴, 술록, 멧돼지, 물소와 같은 중형 초식 동물이다. 수명이 20년인 호랑이는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 최하층에 위치한 육식동물 중 하나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냥 기술을 소유하고 어떤 상황, 어떤 지형에서도 호랑이는 어려움 없이 먹이에 접근하고 가속하고 끝낼 수 있다. 춥고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호랑이는 먹이와 매복할 수 있는 나무의 제한된 가시성을 이용하여 눈 아래에 숨는 경향이 있다. 들판, 잔디, 원거리의 경우 호랑이는 가능한 한 빨리 먹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먹이의 호흡관을 물려고 긴 보폭으로 가속하는 것을 선택한다. 사슴, 술록, 멧돼지 등 호랑이보다 몸집이 작은 먹이는 사냥이 시작되면 호랑이의 긴 발톱과 강한 발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호랑이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면 사냥 경험이 적은 일부 호랑이는 코끼리나 들소와 같은 더 큰 먹이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 강 유역 근처의 숲에 주로 사는 또 다른 인물은 표범이다. 이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단독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른들은 구애와 짝짓기를 위해서만 만난다. 이들은 외톨이 사냥꾼으로 기어오르고 물속에서 싸우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들의 주음식은 새, 개구리, 기니피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들이 항상 선택한 사냥 방법은 먹이를 끝낼 기회를 기다리며 스토킹하는 것이다. 고양이과의 다른 동물들처럼 속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제규어는 스토킹 스타일을 채택하여 먹이를 예상치 못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카이만 악어는 제규어가 자주 목표로 하는 대상이며 둘 다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악어 외에도 제규어는 아프리카 비단뱀과 싸우는데 망설이지 않고 발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특별한 무기는 튼튼한 턱 근육이며 물면 먹잇감의 두개골을 부러뜨릴 수 있다. 제규어처럼 숲에 살지 않는 초원의 표범도 사자 못지않은 악명 높은 포식자이다. 표범은 제규어보다 더 유연한 포괄적인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초원에서 대부분의 다른 동물을 먹고 혼자 살며 어르는 구애와 짝짓기를 위해서만 짝을 이룬다. 사냥 시간 외에도 다른 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종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 표범은 먹이를 공격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이 있다. 잠수할 기회를 기다리며 나무에서 매복하거나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덤불 속에 숨어 있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사용하여 먹이를 당황하게 하여 상대를 마무리한다. 뿐만 아니라 표범은 먹이가 빠르게 반응하면 놀라운 가속으로 추격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종종 혼자 사냥하는 표범은 적당한 먹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먹이는 영양일 수도 있다. 치타라고도 알려진 아프리카 표범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이 점을 이용하여 먹이를 쓰러뜨린다. 질주 단계에서 치타의 평균 속도는 시속 70에서 90km로 영양이나 멧돼지 같은 먹이가 도망가기 매우 어렵다. 표범만큼 다양하지도 않고 제규어만큼 강하지도 않지만 치타는 강한 골격과 고속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근육군을 가지고 있다. 치타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는 동안 상대의 차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매우 똑똑하며 초원에서 다른 상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먹잇감에 다가갈 수 있다. 큰고양이과에 속하는 또 다른 표범은 쿠거이다.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까지 고산지대에 널리 분포한다. 어른 쿠거는 시속 약 50km로 달린다. 먹이는 사슴, 라마, 독수리, 사슴, 그리고 다른 큰 포유류이며 배고플 때 비버, 고슴도치, 쥐를 사냥할 수 있다. 환경과 매우 유사한 회색 갈색 털 색상을 가진 쿠거는 바위 뒤에 숨어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먹이를 놀라게 한 목표를 잡을 수 있다. 다닐라마는 항상 쿠거의 주요 목표이며 접근에 대한 낙타의 느린 반응을 이용하고 한 번 속도를 내자 먹이를 꽉 붙잡는다. 게다가 쿠거는 기회가 있으면 독수리까지 공격하는데 독수리가 땅에 착륙했지만 먹이를 끝내지 못했을 때 쿠거는 즉시 나타나 불운한 사냥꾼인 독수리를 붙잡는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표범인 눈표범을 살펴보겠다. 눈표범은 해발 약 6,000m의 바위산에서 가혹한 환경에 살고 있다. 두꺼운 회색빛 흰 털을 갖고 있으며 어른 수컷 눈표범은 몸무게가 75kg에 달할 수 있다. 아이를 돌보는 암컷을 제외하고 혼자 사는 경향이 있다. 잡식성이라 가축을 포함해 자신의 3배 크기의 동물도 죽일 수 있다. 두꺼운 눈 환경에서 회색 흰 털을 가지고 그들은 먹이를 접근하기 위해 의장하기 쉽다.
그들은 가파른 바위산에서 사냥할 수 있고 사냥감과 싸우고 산에서 수백 미터 높이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눈표범의 사냥 성공률은 상당히 높지만 그렇게 험난한 지형과 열악한 환경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두꺼운 털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발톱, 날카롭고 강한 이빨로 먹이를 오래 붙잡을 수 있다. 사냥이나 들소와 같은 표적은 보통 눈표지에 2에서 3배나 무게가 나지만 이미 그의 시야에 들어오면 도망치기가 어렵다.